일본 대사관에서 갑자기 한국 기자들을 불러서 안심하라며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는데, 반대로 한국 네티즌들은 이제 일본의 대법원 판례까지 정확하게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우선 일본 당국은 반드시 올해 안에 끝낼 일이 있으며 그것이 미국과의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를 마지막 기회로 보고 바이든이 등장하기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일본에서 왜 현재 극비리에 다급하게 한국 관련한 일들을 추진하는지, 그 이유와 일부 한국 네티즌들은 당장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트럼프의 몸리 때문에 제대로 된 정권 이양을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검표를 요구한 조지아 주에서도 결국엔 패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재선은 꿈꿀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상황에 당장 해결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미국은 일 확진자가 17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브렛 차관보도 자신의 자리를 걸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말을 했죠.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혼란을 일본에서 놓치지 않는 치밀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어 다시 한번 논란이 됩니다. 트럼프는 현재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외에는 관심이 거의 없으며 코로나 방역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때문에 손과 발이 묶여있으니 결국 이는 외교 무대에서의 컨트롤 타워가 공석이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미국의 말을 가장 잘 수용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역으로 이런 틈을 파고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일본은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큰 걸림돌인 한국의 언론사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오래전부터 가장 극렬하게 반대해오며 영향도 크게 받을 것이 한국이기 때문인데요.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20일 종로구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와 함께 오염수 방출 전후 과정을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에 대해 모니터링에 관심이 있으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연내에 결정을 마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자단까지 불러서 모니터링을 제공할 테니 안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는 주변국이 실제 모니터링에 어떻게 관여할지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한국 정부의 방침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성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정화한 처리수를 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 중이나 2020년 여름께 탱크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해 바다에 방류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한국의 이러한 이야기는 사전 통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두리뭉실한 궤변에 가깝지 않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구남도에서 유네스코 등록 과정에 한국에는 강제징용 관련 내용을 싣겠다고 구두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하게 한번 오염수를 방출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염수는 방출하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고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담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민들도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고위 공무원 등에게 자신 있으면 한번 마셔봐라 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사관 직원이 한 말 중에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바다 방류 결정 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는 조만간 결정되리라 생각한다며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연내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영향력을 끼치기 이전에 자신들이 미리 확정을 해서 번복 안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서 바이든을 의식하면서 원전 오염수 방출 시기를 연내로 결정하기로 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정반대로 친환경 정책을 구사하며 원전 관련한 사안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러한 점을 연계해서 한국에서 미국의 특사를 파견해 관련 사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낭패입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정식으로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외교적으로 무리수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미국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당장 하와이부터 미서부 알래스카 연안이 오염수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큰 피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획 중이라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동시에 바이든이 등장하기 이전에 오염수 방출 시기를 결정 짓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이든이 알면 극대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만 일본은 트럼프 정부 때 결정된 것이다 라고 핑계를 대겠죠. 한편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일본 국민들에게 절대 자신들은 해로운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만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 판례를 예시로 들면서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 관계자는 오염수를 정화해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트리티움은 제거할 수 없지만 방사선 영향이 과학적으로 안전한 기준 이하일 것이다 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회도 마련했다며 우리도 일본 국민이 있고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해로운 방법을 택할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네티즌들은 지난 일본 법원의 후쿠시마 오염토 판례를 정확하게 끄집어냈습니다.
2019년 말에 후쿠시마 농부 8명은 일본 대법원에 정부가 오염토를 자신의 농지에 갖다 놨으며 방치하고 있으니 이를 치워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 같으면 그냥 구청에 전화하면 직원들이 와서 치워줄 만한 일이겠죠. 그런데 일본 당국은 2012년부터 해양 오염토를 방치하다 2019년에 드디어 해당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NHK는 판결 결과를 전했는데 해당 오염토는 장기간 농지에 방치되어 있으니 농부의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농장에 장기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토가 방치된 것도 억울한데 그냥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를 생각해낸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 당국이 자국 국민 건강을 생각하고 한 것이 그런 수준인데 과연 주변국으로 늘 무시하고 억지를 부리는 한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후에 제대로 된 조치를 하겠냐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도 원전 오염수를 배출 중이라는 황당한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방류 전 주변국 동의를 얻지 않으면 UN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자 위반되지 않는다며 국제 관행상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물은 해양 방출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한국의 월성 원전에서도 해양 방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궤변에 가까운 말인데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월성 원전에서 나오는 배출수와 대규모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무작정 오염수를 방출하기 위해서 하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한국의 네티즌들은 최대한 해산물을 많이 먹어둬야 한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바다가 모두 오염되겠지만 특히 한국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일본의 수산물까지 수입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 내에 원산지를 속인 많은 일본의 수산물이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거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해산물을 잡은 곳이 아니라 출하지로 원산지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일본 국내 배송을 통해서 해산물을 옮겨 출하하거나 어획한 수산물을 실은 배를 다른 항구로 정박하면 원산지가 바뀝니다. 따라서 한국은 알게 모르게 오염된 수산물 위협이 있게 되며 해산물 섭취가 꺼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내부에서 미국의 친환경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곧바로 액션에 들어간다는 논의가 있으며 그 전에 주변국들이 동시다발로 미국과 연합해서 이러한 일을 막기 전에 일본 내부에서 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한국이나 중국 등 최대한 태평양 연안국만이라도 동시에 오염수 배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로 직격탄을 맞을 제주의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경우 한일 양국 법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재판소에도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태평양 주변국들이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두 피해의 대상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가능하면 태평양 연안국들이라도 연합해서 일본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한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 거의 홀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한 중국은 현재 미국의 중국 고립 정책으로 인해서 당장 우군 만들기가 시급하고 실제 왕이 외교부장은 다음 주에 일본에 가서 스가 총리 등을 만날 계획이며 그 이후에 한국에 와서 시진핑 주석 연내 방안을 논할 것입니다. 게다가 유럽 등지에서도 각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다른 사안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또한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다소 어렵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내정하려고 하는 환경 쪽 인사들을 급히 만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인류가 태평양에 대량의 원전 오염수를 방출한 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는 사전에 차단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현재 일본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나라는 오직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테레비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 국방무관이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협력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24일 러시아 국영 매체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주한 러시아 대사관 국방무관은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방위산업 포럼 아미 2020에서 북한으로부터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협력,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57과 같은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나 무인 항공기에 관한 기술에 한국은 관심이 있다면서 러시아는 한국에 없는 제5세대 전투기 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할 기회가 온다면 훌륭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군사력이 강력하지만 여전히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언론은 이 같은 발언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27년 전 시작된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협력을 다시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국은 김영삼 정부 시절 대러시아 차관을 군사기기와 기술 등을 통한 현물 상환으로 실시하는 불금 사업에서 항공 시스템 S-300 등에 사용된 레이더 기술이나 미사일 콜드론치 방식 발사 기술을 실제로 획득한 바 있다.
러시아 언론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군은 토종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과 독자캐량에 발전시킨 단도탄 요격 미사일인 램샘과 벨샘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한국 국방무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말 한국 방문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주로 대사관 국방무관은 한국은 올해 연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서 러시아와 군사 분야 양해 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푸트니크는 앞서 있었게 주러시아 한국 대사도 한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연말까지 한국을 방문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각국은 이번 방문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 정부의 희망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불금 사업 당시는 소련 붕괴 직후여서 지금처럼 미국의 간섭이 덜했다. 하지만 현국 재정세에서 러시아와 군사기술에 관한 협력을 다시 시작하면 미국의 적대국에 대한 제재조치법에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터키가 러시아의 S-400을 구매하면서 미국은 터키에 F-35 부품 인도를 중단시켰다. 일각에서는 주로 한국 대사관 국방무관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뜻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 사정으로 러시아와 관계 개선 도모 차원의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 6세대 전투기 벌써 시험 비행 한국 그런 거 모른다. 미 공군이 벌써 6세대 전투기를 제작해 시험 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4.5세대 전투기로 알려진 KF-X 시제기 조립을 시작한다고 떠들썩하게 홍보한 한국과는 사실상 2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미 공군 차관보 6세대 전투기 시제기 이미 시험 비행.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원은 미 공군이 비밀리에 제작한 6세대 전투기 시제기가 이미 시험 비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15일 보도했다. 윌로퍼 미 공군 전력 획득 담당 차관보가 차세대 제공 전투기라는 계획명으로 6세대 전투기를 시험 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날 미 공군 협회의 가상공중 우주 사이버 화상 컨퍼런스에 참석한 윌로퍼 차관보는 NGAD는 현재 디지털로 설계와 조합 시험을 하는 중으로 나중에 현실에서 제조할 때 제조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실물 크기 시제기는 이미 현실 세계에서 비행을 마쳤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기록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로 항공기를 설계하고 조합, 시험하는 방식은 보잉과 사부의 신형 고등훈련기 T-7 개발 방식이기도 하다. 로퍼 차관보는 6세대 전투기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인 상황은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제조사도 밝히지 않았다며 그러나 그는 신형 전투기를 디지털 상으로 설계하는 데는 더 많은 전투기 제조사들이 참여해 경쟁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거대한 제조시설이나 막대한 비용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는 현재 미국에서 전투기 제조사는 로키드 마틴과 보잉뿐이라고 덧붙였다. 6세대 전투기와 현대 비행할 무인기 개발에 18개사 입찰. 6세대 전투기는 F-22나 F-35를 훨씬 뛰어넘는 전투기로 알려져 있다. 스텔스 성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조종은 증강현실과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레이저포 같은 지능성 에너지 무기와 향상된 탐지 센서를 탑재해 적탄도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차이점은 무인기 여러 대를 지휘하며 함께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매체는 미 공군은 지난 7월 6세대 전투기와 짝을 이루어 전투를 할 무인기 개발에 18개 업체가 입찰했다고 밝혔다며 여기에는 보잉, 노드롭 그루먼, 제네럴 아토믹스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크라토스 등도 입찰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영국, 러시아, 중국도 6세대 전투기 개발 중 한국 4.5세대 만든다 자랑.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시제기를 만들어 시험 비행까지 한 미국이 가장 앞선다. 2013년 4월 국방고등연구계획국부터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미국은 2035년에는 실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 맞춰 레이저 무기와 AR 및 AI 적용 조종 체계도 개발 중이다. 미국 다음은 일본과 영국이다. 일본은 지난 7월 2024년까지 시제기를 만들고 2035년에는 6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영국이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당초 영국과 공동 개발도 염두에 뒀으나 미쓰비시 중공업을 주계약자로 독자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은 2014년 7월 템페스트라는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마련했다. 현재 브리티시 에어로 서비스와 롤스로이스가 주축이 돼 개발을 진행 중이다. 유럽 다국적 기업 MBDA와 스웨덴, 이탈리아도 동참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중국 또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그 41이라고 이름 붙인 6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해 1월 제220 전투기를 개발한 청두 항공기공업 그룹을 통해 2035년까지 스텔스 성능에다 레이저 무기, 급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4.5세대 전투기 시제기 만드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사업청 등은 지난 9월 3일 KF-X 전투기 시제기 제작에 들어간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KF-X는 스텔스기도 아니고 품질 체계도 4.5세대 수준이다. 무기도 이미 사용 중인 것들 위주다. 한국은 이런 KF-X를 2026년부터 수십 년간 운용할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17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에 문의한 결과 6세대 전투기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거나 그런 건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것만 들었다. 한 5세대 F-35 이제 배치했는데 위는 6세대 전투기 시험 비행. 한국이 지난해부터 5세대 스텔스기 F-35를 배치하기 시작했지만 미국에선 벌써 6세대 스텔스기로 추정되는 시제품을 제작해 시험 비행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원과 디펜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 공군 조달 책임자인 윌로퍼 미 공군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차세대 전투기 시제품을 만들어 시험 비행을 한 것을 공개하며 많은 기록을 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행이 6세대 스텔스기 개발 계획인 차세대 공중지배 프로젝트의 일부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차세대 전투기의 제조사나 전투기의 이름, 구체적인 성능 등을 밝히지 않았다. 로퍼 차관보는 다만 기자들에게 디지털 설계 기술을 이용해 생산과 조립에 필요한 간접 비용을 낮춰 더 이상 거대한 제조 시설과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며 공군의 전투기를 10개 이상의 항공사가 만들던 1970년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세대 전투기 제조의 모든 과정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과 디자인하고 부품 등도 맞춤형으로 제작해 과거처럼 전투기 제작에 거대한 생산 시설과 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전투기 시장은 보잉과 록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등 3개 기업이 과점하고 있다. 디펜스 뉴스는 아마 스페이스X